안녕하세요. 구름 따라 바람 따라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여러분의 벗. 여기는 추억의 라디오입니다. 유난히 하늘이 파랗던 5월이었지요. 아카시아 향기가 온 동네를 휘감아 돌고 창문을 열면 꿀처럼 달콤한 공기가 집안 가득 들어오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런 날이면 괜히 마음이 설레고 잊었던 옛사랑의 얼굴이라도 떠오를 것만 같지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그런 추억 하나쯤은 마음속에 품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5월의 어느 날, 눈부신 햇살 아래 시작된 한 신혼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막 제비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아들 민준이와 새 식구가 된 며느리 수민이. 두 아이의 얼굴에는 세상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남태평양의 어느 작은 섬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길이었지요. 까맣게 그을린 얼굴마저도 어찌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보는 사람마저 절로 미소 짓게 만드는 그런 한 쌍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다녀왔습니다. 아들 민준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외치는 목소리는 힘이 넘쳤고 그 뒤를 따르는 며느리 수민이는 양손에 바리바리 싼 선물 꾸러미를 들고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여행지에서 어머님 생각나서 제일 먼저 샀어요. 수민이가 내민 것은 고운 빛깔의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의 하얀 목에 걸어드리면 참 좋겠다 싶어 제 것보다 더 신경 써서 고른 것이었지요. 박 여사는 평생을 시장에서 꾸준히 마다치 않고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분입니다. 거친 손마디는 세월의 고단함을 말해주었고 깊게 팬 눈가의 주름은 아들을 향한 희생과 사랑의 증표와도 같았지요. 그런 박 여사에게 며느리 수민이는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았습니다. 고아로 자라 기댈 곳 하나 없었지만 어찌나 성품이 바르고 마음 씀씀이가 고운지 민준이 옆에 서 있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박 여사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몰아칠 듯 차갑고 어두웠지요. 아들과 며느리의 행복한 웃음소리도 알록달록한 선물 꾸러미도 그녀의 마음을 녹이지 못했습니다. 박 여사는 수민이가 내민 목걸이 상자를 밀어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너 이게 지금 내 눈에 들어올 것 같으냐? 수민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영문을 몰라 어쩔 줄 몰라 하는 수민이의 동그란 눈을 박 여사는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집어들어 수민의 얼굴 앞에 흔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아이인지 내가 다 알게 되었다. 어디서 감히 귀한 내 아들을 속이고 이 집안에 발을 들여. 박 여사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민준이가 황급히 어머니를 말렸지만 한번 터진 분노는 댐이 무너지듯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꾸깃꾸깃한 종이 몇 장과 낡은 흑백 사진 하나였습니다. 거기에는 앳된 얼굴의 수민이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민이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 아찔했습니다. 차라리 무덤까지 가지고 가고 싶었던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비밀이었습니다. 20살 세상 물정 모르던 어린 나이에 만났던 첫사랑.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잠시 세상의 빛을 보았던 아이. 하지만 남자는 무책임하게 떠나버렸고 홀로 아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수민이는 결국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좋은 곳으로 입양 보냈던 것이지요. 그 후로 수민이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든 날이 없었습니다. 제사를 떼어낸 아픔과 죄책감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족쇄와도 같았으니까요. 이 사실을 민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수민이가 눈물로 모든 것을 고백했을 때 민준이는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그 상처를 이겨내고 꿋꿋하게 살아온 지금의 수민이를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의 상처까지 모두 보듬어주겠다고 약속했었지요. 하지만 차마 어머니에게는 말씀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자식의 앞날만을 위해 살아오신 어머니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던 아들의 어리석은 마음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수민의 발 앞에 여행 가방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우리 민준이 인생에 흠집낼 여자는 내 며느리로 인정 못한다. 내가 낳은 자식까지 있는 여자가
어찌 새 출발을 하겠다고 남의 집 귀한 아들을 넘봐.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수민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발 디딜 곳 하나 없는 허공에 혼자 붕 떠 있는 기분이었죠. 행복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이토록 한순간이었습니다. 아카시아 향기마저도 역겹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수민 씨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다 알고 결혼한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민준이가 애원했지만 박 여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성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고 떳떳하게 살아온 자신에게, 그리고 이 집안에 흠 있는 며느리는 용납할 수 없다는 완고함이 그녀의 얼굴에 서리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결국 눈물을 삼키며 그 집을 나왔습니다.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새색시가 채 풀지도 못한 여행 가방을 끌고 차가운 길바닥으로 내몰린 것이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화려한 신혼집의 불빛이 등 뒤에서 멀어질수록 수민의 그림자는 더욱 짙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화창한 봄날 갔다가도 어느 순간 휘몰아치는 겨울바람을 맞닥뜨리게 되니까요. 예기치 못한 시련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고 무력한 존재인지요.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살면서 그런 순간들 한두 번쯤은 겪어보셨을 겁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자식 때문에 혹은 야속한 세상 인심 때문에 가슴을 쳤던 그런 날들이 말입니다. 그날 이후 민준의 집은 웃음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방에 틀어박혀 식사도 거른 채 알았고 박 여사는 그런 아들의 방문을 열어볼 용기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위한다는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아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고 있었지요. 박 여사의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사랑과 함께 세상의 손가락질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애 딸린 여자를 며느리로 들였다더라 하는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견딜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평생을 반듯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이 그녀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수민이는 결혼 전 살던 작은 단칸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손바닥만 한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마저도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울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슬픔보다 자신의 과거가 결국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나는 역시 행복해질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봐. 그저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따뜻한 밥을 함께 나누고 서로의 어깨를 기댈 수 있는 그런 소박한 행복을 꿈꿨을 뿐인데 그 작은 꿈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자신의 기구한 운명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릴 적 고아원에서 자라며 늘 따뜻한 가족을 그리워했습니다. 민준이를 만나고 그의 어머니인 박 여사를 만나면서 드디어 자신에게도 기댈 수 있는 울타리가 생겼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살갑게, 더 정성껏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습니다. 친어머니처럼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한낱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너클 놓고 있던 수민의 방문을 누군가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토록 보고 싶었던 민준이가 헬쑥해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 없이 수민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등에서 어머니와 싸우며 보냈을 고단한 시간들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미안해, 수민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못났지.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겠어. 수민이는 괜찮다고 당신 탓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등을 토닥여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민주는 수민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습니다. 수민아,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어머니도 언젠가는 우리 마음을 알아주실 거야. 내가 당신 곁을 지킬게. 당신의 과거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니까. 당신 손, 이제 절대 놓지 않을 거야. 민주는 자신의 짐가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의 집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순종하며 살아온 아들이 처음으로 어머니의 뜻을 거역한 것이지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 어쩌면 그 말은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꺾어줄 때나 가능한 말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작은 방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신혼살림 대신 낡은 냄비와 그릇 몇 개가 전부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함께 새벽 시장에 나가 일을 하고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고된 하루의 끝에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웃음을 나누는 그런 소박한 행복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이는 민준이가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단 한 사람, 온전히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아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긴 세월 함께해온 배우자를 보며 그런 생각 종종 하실 겁니다.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도 결국 내게 남는 사람은 저 사람뿐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길가에 코스모스가 한들거리는 가을이 왔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박 여사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한 것이지요. 민준이는 어머니에 대한 죄송스러움에, 수민이는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라 감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의 핸드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박 여사의 시장 친구였습니다. 민준이냐? 네 어머니, 지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셨다. 며칠째 밥도 못 넘기고 내 이름만 부르시는데 한번 와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민이 역시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토록 모질게 자신을 내쫓았던 시어머니였지만 아프다는 말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미움과 원망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또한 가족의 정이겠지요. 두 사람은 망설일 틈도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박 여사의 모습은 두 사람이 기억하던 완고하고 기세등등하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링거를 꽂은 팔은 앙상했고 백발이 성성한 머리는 푸석했으며 깊은 주름 사이로 외로움과 후회가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고 놀라 굳어버린 아들과 그 옆에 서 있는 수민을 본 박 여사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왔구나. 메마른 입술 사이로 힘겹게 나온 한마디였습니다. 박 여사는 앙상한 손을 들어 수민을 불렀습니다. 수민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시어머니의 손은 놀라울 만큼 차가웠습니다. 아가, 내가 다 잘못했다. 이 늙은이의 고집이 내 아들도 너도 다 힘들게 했구나. 아들 없는 빈집에서 혼자 밥을 먹으려니 어찌나 목이 메던지 내가 끓여주던 구수한 된장찌개가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 내가 어리석었다. 내 지난 세월이 오죽 힘들었을까. 그걸 헤아려 주지는 못할 망정 내 체면만 생각한 내가 죄인이다. 박 여사의 눈에서 후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은 수민의 손등 위로, 그리고 지난 몇 달간 얼어붙었던 수민의 마음 위로 떨어져 따뜻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수민이 역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서름과 아픔이 씻겨나가는 용서와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제가 다 잘못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수민이는 그렇게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준이는 말없이 두 사람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붉은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상처 입은 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것처럼 말이지요. 살다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지요.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상처 주기도 합니다. 특히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아픈 말을 내뱉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상처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 또한 가족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박 여사는 그날 이후 수민이를 흠있는 며느리가 아닌
아픈 상처를 딛고 일어선 귀한 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이가 과거에 낳았던 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며 그 아이는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도울 일은 없는지 물어봐 주기도 했습니다.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자 비로소 며느리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지요. 얼마 후 퇴원한 박 여사는 민준이와 수민이가 사는 작은 단칸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널찍한 아들 집을 마다하고 불편한 잠자리를 택한 것이지요. 이제는 아들 곁에서 며느리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는 것이 세상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녁이면 세 식구는 작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수민이가 끓인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지고 박 여사는 우리 며느리 찌개 맛이 세상 최고라며 연신 칭찬을 했습니다. 민준이는 그런 어머니와 아내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지요. 방은 비좁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세상 어느 대궐 부럽지 않게 넉넉하고 따뜻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우리네 부모님과 자식들의 이야기와도 닮아있지 않나요? 완고한 시어머니도, 마음의 상처를 가진 며느리도, 그 중간에서 힘들어하는 아들도 결국은 모두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용서하고 화해하며 진짜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가을밤이 깊어갑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처연하게 들려오는 이 밤, 곁에 있는 가족의 얼굴을 한번 쓰다듬어 주시는 건 어떨까요?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받지는 않았는지 힘든 세월을 함께 건너와준 배우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추억의 라디오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